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하는데 웃어서 좀 민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몇 문제. 어차피 우리 객관식 푸니까 객관식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의 문제를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지문 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럼 이 정도 하면 지난주 배웠던 내용은 충분합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주에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배웠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옳은 거. 1번은 복합부동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 토지 건물이. 그런데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OX, X입니다.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2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이게 답입니다. 이 질문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은 2번.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공자위환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생산 요소 자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제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읊어볼게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 4번 준부동산 옳은 말이죠.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들, 취급하는 동산 등 이것을 준부동산. 강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부동산 마지막에 경제적 개념 해놨어요.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토지와 건물이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말 고르겠으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정착물.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그 말이 가장 중요. 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판례한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1번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종속 정착물.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독립 정착물. 옳은 지문. 2번 개개의 수목을 등기하면 개개의 수목은 종속 정착물. 등기하면 독립 정착물. 그러면 개개의 수목을 등기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3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뭐가 된다? 동산. 4번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효용 증진을 위하여 부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5번 매매 당사자 간의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답니다. 그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번 지문으로 갑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은 이행지가 아니라 뭡니까? 후보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후보지입니다.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1번 틀렸고 다 옳은 지문인데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틀린 겁니다. 자, 1번 부동수원에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지역화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통제를 받는다. 지자체별로 통제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지자체별로 건폐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통제 정도가 달라진다. 옳은 지문. 2번 부증성이 나왔습니다. 부증성이 나오면 토지용 집약화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체유 유형해야 되고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토지용 집약화. 2번 지문 옳은 지문 틀린 분? 옳은 지문. 3번 영속성이 나왔습니다. 영속성은 토지형에 있어서 나타나는 AV 효과가 근거가 된다. 틀렸죠. AV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 돼. 부동성하고 인접성.
그 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4번의 4번 질문. 토지의 비대체성이 무슨 말입니까? 개별성. 토지의 비대체성이 개별성입니다. 그럼 개별성이 나오면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키고 토지 공급을 독점적으로 비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그래서 4번 질문 옳은 말. 4번은 비대체성이 개별성이라는 것을 알면 되죠. 5번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 이용을 실현하고 특정 용도의 토지의 희소성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특정 용도의 토지의 희소성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첫 번째 체유 이용, 두 번째는 뭡니까?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 그 뒤에 있는 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특정 용도의 토지 희소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용도적 공급. 택지는 기본적으로 못 만들죠. 그런데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할 수 있다면 택지의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용도적 공급을 뜻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 의미하셨죠? 용도적 공급. 그래서 옳은 질문.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를 갑니다. 5번 문제는 최근에 출제했던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영속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기억. 기억은 무슨 성입니까? 부정성. 기억은 부정성. 자, 니은 갑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자, 디귿.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하게 한다. 뭡니까?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우리는 영속성 찾는 겁니다. 리을.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마지막에 있는 그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게 한다. 여기 뭡니까? 영속성. 그러면 거기 5개의 지문 중에서 영속성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니은하고 미음. 답이 몇 번? 2번. 자, 6번 문제. 개별성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르겠습니다. 개별성 관련된 거.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애매하죠? 4개입니까? 5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짜증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별성과 관련된 겁니다. 일물일가 법칙 적용 배제, 독점적 공급,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여기 B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B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의 곤란성. 그래서 여기 있는 5가지가 전부 다 개별성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되셨죠? 개별성은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속성, 부증성, 부동성 다 출제했는데 유독 개별성만 이런 문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성을 충분히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